1편 영상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는 세입자분들께서 집주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편적인 행동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다음 순서인 전세금 반환 소송부터는 세입자 혼자서 감당하기에 벅찰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2월 15일에 등기부 등본상 임차권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3월 7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사건 위임 계약서 날짜를 보시면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부터 7월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분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전세 계약이 끝난 거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사를 함과 동시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집주인에게 집키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직접 가서 문을 열어주고 집을 보여줬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은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집주인의 아파트를 넘겨주는 것인데 집주인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이죠.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변호사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10분 혹은 30분 통화에 상담료 얼마를 지불하는 이런 상담을 총 5분에게 하고 난 뒤 검토 후에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과 시간들을 듣고 저는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와 같은 분쟁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착수금과 별도의 성공보수금이 책정이 됩니다. 이 금액은 각 로펌과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남에 있는 로펌을 찾아갔기 때문에 꽤 높은 비용을 반환 소송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건 위임을 한 뒤에 첫 번째로 재판 날짜가 잡힌 날짜는 2019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부분 중에 지연이자 부분이 있었는데 지연이자 부분은 이사를 가면서 비밀번호까지 다 넘겨주고 목적물을 인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송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자 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재판이 전세금을 받는 목적이 있긴 했지만 저희 가족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소송을 시작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8월 30일에 열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모든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지만 세입자로서 전세 계약 예정자이신 분들은 전세 입주 전에 꼭 집 안의 전체 사진을 찍으시고 세밀하게 영상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입주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관련 서류는 다 비치해 두시고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는 사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재판 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임차권 설정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 때 썼던 이삿짐 센터와의 계약 문서와
비용이 입체된 캡처 사진이 더 이상 이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재판 후 5주 뒤 2019년 10월 25일에 마지막 재판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판사가 판사봉을 들고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고 다른 많은 민사 사건들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사건 번호 1234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얼마를 반환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어서 다른 사건들 또한 이런 식으로 통보하고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 준비했던 과정들이 복잡했지 마무리는 참 간단하게 끝나서 허무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판결 선고 뒤 3일 후에 판결문이 문서로 나오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보다 더 자세한 판결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요. 전세금 반환 금액을 명시해주고 지연이자 부분, 소송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물건에 대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명시 등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소송 비용일 텐데요. 저의 경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이 부분만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받으면 판결문이 저와 집주인에게 송달이 됩니다. 집주인은 이 판결문에 대한 등기를 받고 나서 2주 안에 판결에 대한 결과를 순복할 것인지 순복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2주 동안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고 2019년 11월 13일 판결 결과에 대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매 등 강제 집행은 확정이 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증명원 문서와 집행문 문서를 가지고 2019년 12월 2일에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하루 뒤 법원에서 부동산 강제 경매 결정이 났고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매가 순서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끝났고요.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도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매가 등록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 3월 정도 돼야 경매 물건이 등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은 약 280만 원인데 이 비용은 경매 대행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경매 비용은 나중에 집이 낙찰이 되면 제일 먼저 1순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행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금 현재 상황도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세금을 전부 반환받는 그 과정까지, 그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왜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그 영상 또한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 위의 다이어리였습니다.